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힌스에서 스킨케어 제품 나온다? 궁금하세요? 차마 이거를 단점으로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5성급 호텔에 있는 어메니티 향 같다는 거예요. 딱 만졌을 때 와 이건 진짜 비싼 놈이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또 워낙에 디깅하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찾아서 우리 셜록이들한테 공유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굳이 이런 걸 만들었어야 했나 싶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오늘 또 굉장히 재밌는 친구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요건데요. 힌스 킹스베리 비타 콜라겐 마스크입니다. 힌스에서 콜라겐 팩이 새로 나왔습니다. 킹스베리 라인으로 크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라인에서 콜라겐 마스크가 새롭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제가 또 워낙에 콜라겐 팩을 좋아하다 보니까 슬쩍 구미가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솔직히 힌스에서 스킨케어 제품 나온다? 궁금하세요? 별로 안 궁금하시죠?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솔직히 이 영상 아니었으면 이 제품 안 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구매해가지고 지금 써보고 있잖아요. 또 괜찮다? 그래서 너무 킹받는 거예요. 일단 이 제품이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 정제수 대신에 딸기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 미백에 좋은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주성분으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분자 콜라겐을 함유한 고농축 앰플이 37g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콜라겐 양이 상당하더라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러뷴 팩도 좋아하고 아비브 팩도 좋아하는데 제가 아비브 콜라겐 팩 좋아하는 이유가 사이즈가 크거든요. 다들 아시잖아요. 50 프리 사이즈라고 한들 내 몸에 안 맞으면 그것은 프리가 아니다 싶은 것처럼 마스크팩도 브랜드별로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팩은 사이즈가 넉넉한 것도 있고 어떤 팩은 사이즈가 조금 작은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힌스는 아비브 콜라겐 팩이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였어요. 제가 써본 콜라겐 마스크팩 중에 사이즈가 꽤나 넉넉한 편이다. 그래서 밀착력이나 성분이나 마스크 시트의 크기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셜록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힌스 클렌징 오일을 거의 유튜브에서 가장 처음 소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힌스가 스킨케어 제품을 잘하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스크팩까지 잘할 줄은 몰랐지? 단순히 콜라겐 마스크가 아니고 비타민 콜라겐 마스크여서 에틸 아스코빅 애시드 같은 피부톤, 미백에 효과가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3장밖에 없어가지고 좀 미리 쟁여두고 넉넉하게 써볼 예정입니다. 다음 제품도 진짜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텐데 베네피트 더 프로페셔널 겟 언블락드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베네피트 클렌징 오일입니다. 솔직말 저 아니고서야 누가 베네피트에서 클렌징 오일을 사겠어요? 근데 제가 베네피트 클렌징 오일에 입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촬영 때문에 제주도를 갔다가 제주도 면세점에서 베네피트에 있는 모든 하이라이터들을 다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원분께서 막 이것저것 샘플을 챙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제품 미니 사이즈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최근에 제가 시드니 여행 갔을 때 챙겨갔어요. 한번 써보고 별로면은 그냥 시드니에서 클렌징 하나 사자 하는 마음으로 챙겨갔거든요. 근데 웬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오자마자 이렇게 본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래도 백화점 제품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클렌징 오일치고 양도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147ml야. 150ml로 해주시지 왜 3ml를 빼셨을까요? 147ml에 제가 알기로 5만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뜻 접근하기도 어려운 가격대기는 해. 누가 베네피트에서 5만원 넣어주고 클렌징 오일을 사요, 그쵸? 근데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메이크업 브랜드가 은근히 클렌징 제품 잘 만든다? 우리 동년배들 아시겠지만 태초에 슈에무라 클렌징 오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비 브라운도 잘하죠. 맥도 잘해요. 그리고 또 우리 동년배들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우리 대학교 때 베네피트 디오존 수분크림 안 써본 사람 없잖아요. 고현정님 피부에 낚여가지고 다들 써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베네피트가 스킨케어 제품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생뚱맞은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신기했던 게 보통 클렌징 오일들이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신기하죠? 제가 이 제품을 샘플로 쓰다가 본품으로 구매하게 된 계기는 진짜 물처럼 가벼운데 피지를 진짜 잘 불려주고 클렌징 오일이니까 유화가 잘 되는 건 당연한데 씻고 났을 때 너무 개운하거든요? 근데 건조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꾸준하게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 제품이 프로페셔널 라인에서 파생된 제품이다 보니까 좀 더 모공을 깨끗하게 클렌징 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완전 빠져버린 클렌징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름에 산뜻하고 개운하게 쓰기 진짜 좋은 제형이어가지고 완전 강추드려요. 다음은 요것인데요. 허스타일러 니어바이포 핸드앤릿 뉴스 세럼이에요. 제가 이 제품의 향기를 공동 개발한 제품이에요. 제가 개발한 향은 텐더리 터치라는 정말 젠더리스한 살냄새 향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아직 런칭이 안 됐어요. 언제 런칭하냐면 5월 7일 오후 12시 정오 12시에 제 마켓에서 선 런칭하는 제품이거든요. 핸드 제품을 포함한 바디 제품들이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여름까지는 사실 비수기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잘 안 써요. 근데 이 제품은 5월 7일에 런칭을 한다? 여기서부터 보법이 남다르지 않나요? 이 제품이 핸드 크림이 아니고 핸드 세럼이에요. 그래서 제형을 보여드리면 요렇게 약간 반투명한 느낌의 세럼이거든요. 요거 사전 체험단부터 제가 선물해드리고 싶은 분들에게 미리 선물을 좀 해드렸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거 어차피 4개도 바르는 거니까 얼굴에도 바르면 안 되냐 할 정도로 너무 산뜻하고 촉촉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설명하는 동안 흡수가 다 돼버렸죠? 근데 보시면 손에 번질번질한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근데 손을 만져보면 건조함은 싹 잡혀있어요. 그래서 5월에 출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을 특히 손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선물해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요리하시는 분들, 미용하시는 분들, 피부과 원장님, 그리고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선물을 해드렸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첫 번째가 손에 남는 잔여감이 없는데 어쩜 이렇게 촉촉하냐, 두 번째는 향기가 은은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르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세 번째가 향에 대한 피드백이었는데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정말 다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남겨주셨냐면 5성급 호텔에 있는 어메니티 향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요. 사실 제가 텐더리 터치라는 향을 만들 때 살냄새는 살냄새인데 향을 딱 맡았을 때 특정된 향수가 생각나지 않는, 하지만 굉장히 니치한 향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젠더리스한 살냄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진짜 적은 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솔로기들 다들 아시겠지만 선런칭 마켓이 가장 가격대가 괜찮거든요. 5월 7일 오후 12시, 정오 12시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만관부예요. 그리고 우리 셜록이들이 진짜 궁금하다고 했었던 글립의 글로글로스도 제가 전 색상을 구매를 했죠. 일단 컬러 스와치 소개에 앞서가지고 일단 제가 느꼈던 점은 캐치프레이즈를 기가 막히게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글로스가 끈적여야 글로스기는 해요. 그래서 굉장히 타겟층을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끈적이는 거 맞는데 봐봐, 예쁘잖아. 그래서 끈적임을 감수하고 예쁘면 사,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글로스 제품들 후기 남길 때 너무 끈적여서 불편해요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대놓고 스티키해. 그러니까 차마 이거를 단점으로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왜냐면 이미 글립에서 밑밥을 깔았어. 끈적이는 거 맞아. 근데 예쁘다 했잖아. 캐치프레이즈 진짜 잘 잡았다. 왜냐면 스티키버 프리티라는 캐치프레이즈 하나로 이 제품의 장점을 살리면서 쉴드까지 쳐주는 거예요. 되게 영민한 마케팅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글립의 모든 제품을 다 구매를 했지만 글립의 전작들 대비 정말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제품이잖아요. 사실 저는 거기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량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는 워낙에 글로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글로스류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후기들 중에 많았던 부분이 요플레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요거는 양 조절만 잘해주면 사실 괜찮더라고요. 어플리케이터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스쿱 타입이잖아요. 좀 많은 양이 픽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구에 한번 덜어주고 발라줘도 충분히 묻어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 주실 점은 정말 꿀처럼 쭉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요거를 팍 하고 올리지 마시고 여기서 천천히 들어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물이 팍 하고 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스쿱 어플리케이터가 좋았던 게 이렇게 안쪽으로 바르면 조금 더 도톰하게 깔기가 좋고, 그리고 여기 뒷부분으로 바르면 글로스인데도 스머징이 되다 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제품 자체가 야, 이거는 올리브영의 느낌보다는 세포라에 있는 메이크업 브랜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타겟층을 되게 명확하게 잘 잡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컬러는 이렇게 5개가 나왔는데 추위 버블은 진짜 쿨톤들이라면 환장할 컬러죠. 진짜 팝한 핑크가 매력적인 컬러고요. 뉴트럴한 핑크 베이지 톤의 소미허니, 이게 왜 메인 컬러인지 알겠더라고요. 바르자마자 탱글탱글한 인간 체리가 되는 체리국 컬러. 특히 여름에 상큼하게 바르기 진짜 좋은 컬러예요. 차분한 베이지 복숭아빛의 피치 우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피치 우즈에서 브라운 3방울 톡 떨어뜨리며 메이플 글레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또 워낙에 글로스 제품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글로스 제품들이랑 함께 컬러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추위버블과 비슷한 쿨한 라이트 핑크 컬러 글로스들과 비교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추위버블이 가장 핑키쉬하고 팝한 느낌이 강했어요. 누구나 좋아할 법한 소미허니와 비슷한 제품들을 발라봤는데 손에서 비교해봤을 때 롬앤 피오니 발레랑 되게 흡사하더라고요. 체리구와 비슷한 체리 계열 글로스들과 비교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체리구가 가장 갓 씻어낸 체리의 느낌이 잘 살더라고요. 살짝 태닝한 듯한 복숭아 느낌의 피치우즈 비교군들인데 제가 느꼈을 때는 디올 누드매니아랑 되게 비슷한데 이 폭력적인 광감은 글립이 월등하더라고요.
살짝 애쉬한 브라운 톤의 메이플 글레이즈 비교군들인데 여기서 조금 더 애쉬 핑크 톤이 돌면 헤라 누디스트가 될 것 같고 조금 더 브라운기가 돌면 페리페라 엣지 누드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셜록이들 프라다에서 하이라이터가 나온 거 알고 계셨나요? 요게 성수에 있는 프라다 플래그십 스토어랑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먼저 선론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구매를 해봤는데 우리 셜록이들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써보려고 저도 뜯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1호 샴페인 컬러랑 2호 핑크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요. 우선 샴페인 컬러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여기에도 프라다 보이시죠? 짜자잔. 오, 너무 영롱해. 제가 생각한 샴페인보다는 조금 골디시한 느낌인데 내가 좋아하는 제형이야. 아, 이거 습식 제형이야. 내가 좋아하는 제형이야. 어떡해. 보이세요? 보이세요? 너무 예쁘다. 너무 고급지다. 제가 이거 쓰고 싶어가지고 하이라이터 안 발랐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너무 좋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세요. 아, 너무 예쁜데요? 제가 좋아하는 하이라이터 재질이 톰포드 하이라이터인데 톰포드 하이라이터 수준으로 굉장히 입자가 곱고 미세하고 매끈해요. 딱 만졌을 때 와, 이건 진짜 비싼 놈이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금동불상 재질이긴 하잖아요. 피부에 깔면은요 골디시한 느낌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고 진짜 샴페인빛이 영롱하게 돌아요. 바로 핑크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요게 샴페인이고 요게 핑크거든요. 사실 저는 핑크라 그래서 핑크빔 뿅뿅 쏘는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차분한 느낌이죠. 요쪽이 샴페인이고 요쪽이 핑크인데요. 핑크가 이렇게 실물로 보잖아요. 약간 뮤트한 핑크톤이 밑색으로 깔려져 있거든요. 와, 이거 너무 예뻐. 눈 앞머리에 발라줘도 진짜 예뻐요. 오, 너무 예뻐요. 나 이러다 울겠어.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눈 앞머리에 발라주니까 너무 예쁘네? 가루 날림 없고 촉촉하게 발리는 게 너무 예뻐요. 살짝 톤 다운된 핑크톤이 보이시죠? 요렇게 각도에 따라 가지고 컬러감이 바뀌면서 영롱함은 또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요거는 베이스 컬러가 좀 느껴지다 보니까 블러셔 대신에 깔아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이 톤이랑 비슷한 블러셔 깔고 그 위에 덧 발라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보시다시피 모공에 끼지가 않고 모공 오일을 한번 커버를 해주면서 그 위에 빛을 쌓아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여기 요철 있는 부분에 얹어줬거든요. 근데도 요철이 도드라지지가 않아요. 하이라이터 제형 자체가 촉촉하다 보니까 요철 있는 피부 위에 얹었을 때도 요철을 살짝 감싸주면서 그 위에 빛이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되게 은은한데 고급진데 존재감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또 올리브영 구경하다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구매해봤거든요. 소울의 프리사이즈 리프터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립 타투 같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립 타투 하니까 또 비교군이 있잖아요. 오와드의 립티크가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안 써봐가지고 소울 구매하는 김에 같이 구매를 해봤거든요. 일단 소울은 컬러감이 하나요. 약간 MLBB 톤이라 크게 톤 타지 않고 쓰기 좋은 컬러인데 대신 같은 컬러의 농도가 두 개예요. 요거는 32%, 요거는 68%거든요. 딱 보시다시피 뭐가 32%고 뭐가 68%인지 아시겠죠? 이게 컬러감 때문에 오는 마무리감이 살짝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32%가 훨씬 좋았어요. 왜냐면 68%는 32%보다 픽스가 좀 더 빠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제품 자체가 숙련자가 아닌 이상 여러 번 덧바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68%는 덧바를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굳어가지고 되게 덕지덕지 말리더라고요. 근데 32%는 68% 대비해서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제품인데 사용감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와드 립티크랑 비교를 하자면 일단 오와드는 컬러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냥 가장 뉴트럴한 컬러라고 소개하는 뉴테라는 컬러를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게 뉴테라는 컬러인데 컬러감이 다 다르죠. 저는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는 뉴테나 아니면 소울의 32%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톤 타지 않고 쓰기 좋은 느낌? 이게 입술에 바르면서 마르기 때문에 이게 제형이 약간 꿀 같은 제형이거든요. 근데 어플리케이터가 두 제품이 달라요. 소울은 시중에 틴트에서 많이 보이는 어플리케이터고 오와드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립 타투다 보니까 제형 자체가 바르면서 살짝 굳기 때문에 균일하게 바르기에는 실리콘 타입이 더 편하고 정교하게 바르기에는 소울이 더 낫더라. 근데 재구매할 것 같냐 하면은 약간 글쎄기는 해요. 왜냐면 저는 이걸 발라도 똑같이 립 메이크업 하는 것처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립 펜슬 바르고 또 글로스 얹고 하기 때문에 신박하기는 한데 재구매 의사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셜록이들이 또 궁금해주신 제품이 있어가지고 또 냅다 구매를 해봤거든요. 토니모리 게리 틴트 워터풀 시럽이고 저는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무화과 시럽, 그레이프 시럽, 캐치핑크 시럽 이렇게 세 가지 컬러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시럽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끈끈한 느낌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끈적이지는 않은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광감은 광감대로 살아나거든요. 이 텍스처가 좀 재밌었어요. 컬러를 보여드리자면 무화과 시럽, 그레이프 시럽, 캐치핑크 시럽입니다. 입에 끈끈하게 붙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나요. 이게 또 물먹립이랑은 또 표현이 좀 다른 게 설탕이랑 물을 정확하게 5대5로 섞은 다음에 입술에 바른 듯한 그 정도의 광감이거든요. 그래서 광이 엄청 부담스럽지도 않고 발색은 발색대로 되게 잘 돼요. 착색을 보여드리자면 엄청 선명하게 잘 되죠. 근데 제가 토니모리 게리 틴트 워터풀 시럽을 써보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의 신상이 생각나더라고요. 데이지크 주시 듀이 글로우 틴트 요거거든요. 컬러도 잡고 광도 잡은 그 느낌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데이지크 주시 듀이 글로우 틴트에서 저의 픽 세 가지를 보여드리자면 피치 글레이스, 크렘드 마롱, 베리라떼입니다. 선명한 발색이랑 끈적이지 않지만 반짝반짝하게 도는 광감이 토니모리랑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착색. 데이지크도 착색이 선명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제품을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데이지크는 일단 컬러가 정말 다양해요. 여기 중에서 네 스타일 하나쯤은 있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제가 항상 데이지크 색조 제품들을 쓰면서 느끼는 건데 데이지크 색조 제품들을 써보면 좀 멀멀한 느낌 나는 게 없어요. 토니모리 게리 틴트 워터풀 시럽에 가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레이프 시럽 같은 컬러가 약간 멀멀한 느낌이 나가지고 요즘 흔히들 말하는 느조세 느낌 있잖아요. 멀멀한 느낌, 그거를 토니모리 색조가 되게 잘 말아주더라고요. 저는 이 두 브랜드가 주는 컬러의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때그때 내 옷에 따라 무드에 따라 사용하는 틴트가 달라질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걸 누가 살까에 누를 맡고 있는 터리스가 말아준 제품들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 셜록이들이 이 영상 보시고 구매하시기 전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제품 있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